71세 할머니께서 고혈압약을 물 없이 삼키셨습니다. 침으로 꿀꺽 넘기면 되지 하셨습니다. 3일 후 가슴이 타는 듯 아팠습니다. 음식을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에 궤양이 생겼습니다. 약이 식도에 걸려서 녹았습니다. 식도벽을 녹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물 없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약, 소염진통제는 위험합니다. 식도에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시죠? 물 없어도 침으로 넘기면 되지. 귀찮은데 그냥 먹자 하시죠? 하지만 일부 약은 물 없이 먹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식도를 녹입니다. 위벽에 구멍을 냅니다. 또 약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전에 먹어야 할 약을 식후에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식후에 먹어야 할 약을 식전에 먹으면 위장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헷갈립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면 안전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약 먹는 올바른 시간과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물 없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첫째, 고혈압약입니다. 특히 암로디핀, 딜티아젬 같은 약이 위험합니다. 물 없이 먹으면 식도에 걸립니다. 알약이 녹으면서 식도벽을 자극합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궤양이 생깁니다. 심하면 구멍이 납니다. 반드시 물 1컵, 200ml 이상과 함께 드세요. 둘째, 소염진통제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이 해당합니다. 이 약들은 위장을 자극합니다. 물 없이 먹으면 위벽에 직접 닿습니다. 위염이 생깁니다. 위궤양이 생깁니다. 출혈이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과 함께 식후에 드세요. 셋째, 골다공증 약입니다.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같은 약입니다. 이 약은 식도 손상이 가장 심합니다. 반드시 물 1컵과 함께 드세요. 먹고 나서 30분 동안 눕지 마세요.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합니다. 약이 식도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넷째, 항생제입니다.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가 위험합니다. 식도 자극이 심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다섯째, 철분제입니다. 물 없이 먹으면 식도와 위를 자극합니다. 물과 함께 드세요. 약 먹을 때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최소 반컵, 100ml입니다. 하지만 1컵, 200ml가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하실 겁니다. 네, 그래야 안전합니다. 물이 약을 식도 아래로 확실히 내려보냅니다. 약이 위장에서 잘 녹습니다. 흡수가 잘 됩니다. 어떤 물로 먹어야 할까요? 일반 물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 모두 괜찮습니다. 녹차, 커피, 우유로 먹으면 안 됩니다.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깁니다. 주스도 안 됩니다. 특히 자몽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이제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전 30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왜 식전에 먹을까요? 음식이 없을 때 흡수가 잘 되는 약입니다. 당뇨약 중 일부가 식전약입니다. 위장약 중 제산제가 식전약입니다. 위산분비 억제제도 식전입니다. 식전에 먹어야 할 주요 약을 알려드립니다. 당뇨약 중 아카보스는 식전입니다. 음식의 당 흡수를 늦추는 약이니까 식사 직전에 먹어야 합니다. 위장약 중 수크랄페이트는 식전입니다. 위벽을 보호하는 약이니까 음식 전에 먹어야 합니다. 갑상선약 레보티록신은 식전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식후 30분은 식사 후 30분 이내입니다. 왜 식후에 먹을까요? 위장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음식이 있으면 위벽 자극이 적습니다. 또는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약입니다. 식후에 먹어야 할 주요 약을 알려드립니다. 소염진통제는 모두 식후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타이레놀 모두입니다.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혈압약 대부분은 식후입니다. 당뇨약 중 메트포르민은 식후입니다. 위장 부작용이 있어서입니다. 콜레스테롤약 대부분은 식후입니다. 비타민은 식후가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특히 식후입니다.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식간은 식사 후 2시간입니다. 공복을 의미합니다.
왜 식간에 먹을까요? 음식과 상호작용이 있는 약입니다. 또는 공복의 흡수가 훨씬 좋은 약입니다. 한약이 식간입니다. 일부 항생제가 식간입니다. 취침 전은 자기 30분 전입니다. 왜 취침 전에 먹을까요? 밤에 효과를 내야 하는 약입니다. 또는 졸음이 오는 부작용이 있는 약입니다. 취침 전에 먹어야 할 주요 약을 알려드립니다. 콜레스테롤약 중 일부는 취침 전입니다.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은 저녁에 먹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주로 밤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면제는 당연히 취침 전입니다. 일부 혈압약도 취침 전입니다. 밤 동안 혈압을 조절합니다. 아침 공복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만 마신 상태입니다. 갑상선약이 대표적입니다. 레보티록신은 아침 공복에 먹고 30분 후 식사합니다. 골다공증 약도 아침 공복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먹어도 될까요? 식후약끼리는 한꺼번에 먹어도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을 식후에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부 약은 따로 먹어야 합니다. 갑상선약은 따로 먹어야 합니다. 다른 약과 4시간 간격을 두세요. 특히 철분제, 칼슘제와는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됩니다. 철분제는 따로 먹어야 합니다. 칼슘제, 제산제와 2시간 간격을 두세요.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골다공증 약은 완전히 따로 먹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먹고 30분 동안 다른 약, 음식, 음료를 먹지 마세요.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도 알아야 합니다. 자몽은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약과 상호작용합니다. 고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수면제, 항우울제와 상호작용합니다.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집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몽 주스도 안 됩니다. 약 먹는 동안 자몽을 피하세요. 우유는 일부 항생제와 상호작용합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는 우유와 먹으면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됩니다.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커피는 일부 약과 상호작용합니다. 천식약, 골다공증 약과는 피하세요. 술은 거의 모든 약과 상호작용합니다. 절대 약을 술로 먹지 마세요. 약 먹는 동안 술을 피하세요. 특히 소염진통제, 수면제, 당뇨약과 술은 정말 위험합니다. 약을 먹다가 빼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억나는 즉시 드세요. 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건너뛰세요. 한 번에 2번 분량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혈압약을 빼먹었는데 오후 6시에 생각났다면 그냥 건너뛰세요.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드세요. 하지만 당뇨약은 조심하세요. 건너뛰고 나중에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약을 잘못 많이 먹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병원에 전화하세요. 먹은 약 이름과 양을 말하세요. 지시를 따르세요. 토하게 할 수도 있고 즉시 응급실로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약통을 가져가세요. 약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습기를 피하세요. 화장실에 두지 마세요. 습기가 많습니다. 냉장고 문 쪽에 두지 마세요. 온도 변화가 큽니다. 부엌도 피하세요. 열기와 습기가 있습니다. 침실 서랍이 좋습니다. 거실 장롱도 좋습니다. 약봉지째 보관하세요. 약봉지에 약 이름, 먹는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약통에 옮겨 담지 마세요. 헷갈립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높은 곳에 보관하세요. 잠금 장치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버리세요. 효과가 없거나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약을 쪼개거나 가루로 만들어도 될까요?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일부 약은 쪼개도 됩니다. 하지만 서방정은 절대 쪼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녹도록 만든 약인데 쪼개면 한꺼번에 녹습니다. 위험합니다. 장용정도 쪼개면 안 됩니다.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도록 코팅된 약인데 쪼개면 위에서 녹습니다. 위장을 상합니다. 캡슐을 열어서 가루만 먹어도 될까요? 대부분 안 됩니다. 캡슐도 이유가 있어서 캡슐입니다.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도록 한 것입니다. 또는 쓴맛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삼키기 힘들면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형태의 약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약 먹는 걸 잊지 않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핸드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약 먹는 시간에 울리게 하세요.
약통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식탁 위, 침대 옆에 두세요.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달력에 표시하세요. 먹었으면 체크하세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정리함을 사용하세요. 요일별, 시간별로 약을 미리 넣어둡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진 약통입니다. 일주일치를 일요일에 정리합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전화로 약 드셨어요?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약 먹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 식사 후 양치질하고 약 먹기. 저녁 뉴스 보고 약 먹기. 루틴을 만들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약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의사에게 다른 병원 약을 보여주세요. 약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또는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약사가 중복, 상호작용을 확인해줍니다. 영양제와 약을 함께 먹어도 될까요?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 희석제와 조심해야 합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타민 K는 혈액 희석제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칼슘제는 갑상선약, 철분제와 따로 먹어야 합니다. 의사에게 영양제도 말씀하세요. 약을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증상이 없어졌으니까 끊어도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약은 증상이 없어도 계속 먹어야 합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생제는 증상이 좋아져도 처방받은 기간 동안 다 먹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성이 생깁니다. 임의로 끊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부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약을 임의로 끊지 마세요. 의사 지시를 따르세요. 약을 바꿔줄 수도 있고 용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약은 올바르게 먹어야 효과가 있고 안전합니다. 물 없이 절대 안 되는 약. 고혈압약, 소염진통제, 골다공증약, 항생제, 철분제. 물 한 컵 200ml와 함께. 약 먹는 시간. 식전 30분은 식사 30분 전. 식후 30분은 식사 후 30분 이내. 식간은 식사 후 2시간. 취침 전은 자기 30분 전. 따로 먹어야 할 약. 갑상선약은 다른 약과 4시간 간격. 철분제는 칼슘제와 2시간 간격. 골다공증약은 완전히 따로. 피해야 할 음식. 자몽은 많은 약과 상호작용. 술은 거의 모든 약과 위험. 약 빼먹으면 생각나는 즉시 먹기. 다음 시간 가까우면 건너뛰기. 이번 분량 한꺼번에 먹지 않기. 보관법. 서늘하고 건조한 곳. 약봉지째 보관. 화장실 부엌 피하기. 약 먹기는 귀찮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물 없이 먹지 마세요. 식도가 상합니다. 먹는 시간을 지키세요. 효과가 달라집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들께 보여드리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약을 안전하게 드시고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바른 복약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